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남기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수업 영상을 전부 다 녹화해서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학생과 얘기를 하면서 분석했던 부분 중에 왜 학생이 예를 들어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학생은 상당히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영작을 시켜보면 틀리거든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게 오늘 7시 35분 21초 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수업에서. 7시 51분 21초 때를 보셔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학생이 무언가를 배우는 방식이라던가 머리에서 그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라던가 이게 맞고 틀리고에 대한 검증을 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외우는 건 굉장히 잘 해요. 머릿속에 정보가 틀리게 들어가 있어서 이걸 틀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의 정보는 점점 더 제대로 들어가서 심지어는 선생님 수준으로 이게 왜 가정법 과거는 이렇게 작동이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렇게 작동이 된다라는 것까지 저한테 역으로 설명을 해낼 수 있거든요. 시키면. 근데 문제는 가정법 과거 문장을 주고 이걸 영작해봐라 라고 하면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학생은 본인이 문제를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읽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에게 내가 그들을 알았다면 인사했을 텐데 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이 문장을 가정법 과거를 이용할 건지 과거 완료를 이용할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실제적으로 머리로 의식적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은 본인은 쓱 보고 읽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 읽어지는 그런 경우가 제가 볼 땐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틀린 일들이 제 과목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과목에서도 종종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을 해준다면은 인지가 생겨서 아, 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게 지속이 된다면 고쳐야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아마도 그런 일조차 없었을 거예요. 제 수업에선 이런 걸 다 봐주니까 학생이 문제를 풀고 제가 틀렸다 고쳐라. 왜 틀렸는지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하고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순간에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라는 거를. 즉 자기가 이걸 맞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맞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맞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문제를 안 읽는다가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문제를 읽는 거를 안 읽길래 제가 뭘 시켰냐면요. 문제를 소리내서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냐? 의식이 한 번에 한 가지 행동만 하는데 말을 할 때에는 웬만하면 의식이 말하는 쪽에만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중력을 이제 다른 데 쓸 거를 완전 차단하고 이 문제와 나만 남기고 집중을 문제에만 하게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켰는데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상황상.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머릿속으로 소리내서 읽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 어렸을 때부터 ADHD를 굉장히 심하게 앓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말을 제 머릿속에서 듣는 족족 그대로 재생을 하면서 듣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집중력 자체를 대화 제외한 그 나머지 세상은 싸그리 다 지우고 이 사람과 나만 남긴 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대화에만 100% 집중을 합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문제는 더 중요하겠죠. 푸는 게 학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문제점을 차단을 했고 두 번째 문제점은 여기 35분, 51분 때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본인은 이해했어요. 문제도 이해했어요. 근데 본인이 그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 문장을 만든다고 치면은 이 문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산수 문제를 풀어도 이게 맞아 틀려를 검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본인이 이 답을 낼 때 그것이 맞으면 어째서 맞고 그것이 틀리면 어째서 틀린지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맞겠지라고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도를 해버리거든요. 시작을 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마도
이거를 검산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다각화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순식간에 문제 해결 능력으로 돌려보는 회로가 약간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훈련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수업 계획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던 것 같은데요. 음악을 연주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fternoon Paris라는 곡이 있어요. 이거를 연주해라 하면 학생은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외워서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음악은 그런 영역이잖아요. 정확히 그 박자대로 그 건반을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애프터눈 페리스를 연주하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애프터눈 페리스 1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178을 연주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무궁무진해요, 변화가. 내가 알 수 없는 변화를 유추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예를 들어 이거죠. 애프터눈 페리스가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라는 게 애프터눈 페리스라고 치면은 애프터눈 페리스 175는 이거는 그녀는 그를 좋아한다가 될 수도 있어요. 단순 암기로 되지가 않아요. 맥락의 파악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재배치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과는 다르다. 근데 학생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암기하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겉으로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암기에서 나와야 되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아한 거예요. 제가 가르칠 때도. 이거 전에 알았는데 왜 이걸 지금은 못하지? 왜 까먹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닌 경우도 있고 컨디션에 의해서 달라질 때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걸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했다가 틀려서 지적당하면 하고 완벽히 맞춰내고 왜 그런지 설명하세요 하면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저장돼 있는데 정보는 내가 지금 어떠한 맥락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초록색 버튼을 누를 것이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빨간색 버튼을 누를 것이냐 이 두 개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정보를 완벽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왜냐하면은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근데 그렇다고 학생이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저희가 분석해서 이걸 인지시켜주고 함께 바꿔갈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목적격 댐에 대한 학습결손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카드들은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더 more, 더 more 여기까지 다뤘어요. 이때 강조구문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있죠.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앞선 학습결손 부분인 문제를 보지 않는 문제점 그리고 문제를 풀 때에 그것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는 문제점 그 두 가지에 대한 인지를 굉장히 많이 시켜줬습니다. 오늘 당장 그게 발현돼서 오늘 수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학생 스스로 그런 부분 인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의식이 잠들면은 무의식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재배열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거기에 대한 고찰이나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학생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고 더 배우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요 두 개에서 시간 많이 걸렸지만 현재 완료는 바로 해내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기대했던 바대로 됐고요. 그 다음 더 more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장을 하나 시켜봤어요. 예를 들어 이 문장이거든요. 내가 더 많은 책을 읽을수록 너가 더 많은 책을 읽을수록 너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 만들었을 때 이런 답이 나왔어요. 학생이 무엇을 모르는지 이걸 모를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어렵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학생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표를 짜면서 만들어 줬거든요. 이거를 평서문으로 바꿔봐라. 가장 간단한 이렇게 바꾸더라고. 이건 쉬워요, 학생한테. 그 다음에 더 more이랑 그러니까 비교급을 앞에다 빼고 나머지를 뒤에다 넣어라 하니까 바로 해내더라고요. 그러고 가서 본인도 깨달은 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쉽네. 그래서 이거 뭐 숙제로 만들어서 줄까요 했더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숙제 나중에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 조립 설명서에다가 담아서 학생이 숙제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이 지금 잘 못하는 것들 있죠.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될 때까지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학생은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학교 4학년 적어도 7년 지금으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그건 막아야죠.
공부해서 잊어먹었으니까 또 배우고 그 악순환을 막아야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